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7021번님, 선거 비용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수희 전 장관님 한번 답해 주시고요. 4417번님, 김성태 의원은 안철수 유승민 단일화 열려있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분도 선대위 본부장이라던데. 5541번님, 만약에 여론조사를 문재인과 유승민, 안철수와 유승민 양자 구도로 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나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수희 전 장관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뭐부터 답변 첫 번째, 선거 비용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거 비용이 네. 사실은 선거는 돈 갖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돈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사실은 선거, 우리나라 공영선거제가 정착이 돼서 예. 선거 비용의 상당 부분이 이제 보전이 됩니다. 돌려받게 되는데 예. 국고보조로 돌려받는데 그 국고보조의 재원이 사실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그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예. 세금이 이제 절약되는 그죠? 건데요. 예. 지금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거의 90억 이게 이런 돈이 들어가는 항목이 예. TV 라디오 광고. 그다음에 TV 라디오 연설. 예. 그다음에 왜 시끄러운 유세차 돌리고 예. 뭐 유니폼 입힌 예. 선거운동은 전국에 돌리고 하는 데 들어가는 예. 수당 실비 이게 그렇군요. 다 합치면 40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그 돈 안 쓰고 국고 절약하고 예. 사실 요즘 선거 공중전이고 미디어 선거잖아요. 그리고 예. SNS 예. 선거. 그러니까 돈 안 드는 선거로 치르면서 정말 선거 혁명 한번 해보겠다라는 예. 그런 각오와 의지로 새로운 선거 문화를 좀 도입을 하려고요. 2012년도에 모 후보의 새정치 캠페인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선대 본부장이라고 여겨지는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안철수 유승민 단일화 열려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처음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예, 그동안에 우리 후보도 단일화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네. 하긴 했었지만 양쪽 다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조건은 네. 특히 지금 안보 위기 심각한 상황에서 네. 대북 정책이라든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그 입장이 같아지지 않는다면 같이 하기는 힘들다. 네. 이런 조건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후보도 그 당도 그 입장을 같이 해준다면 네. 그때는 이제 열려 있는 거지만 네. 지금은 아직은 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안보관에서 많이 틀리죠. 일단은 네. 국민의당은 뭐든지 표를 얻어야 되니까 급조해서 안보관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안보관은 그동안 보수가 가져오던 안보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그 뿌리는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질문이 간단하게 네. 답을 주시면 문재인 유승민 안철수 유승민 양자구도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양자구도 하면 네. 그 여론조사 지지율에 나타나듯이 굉장히 격차가 있겠죠. 예. 그러나 예.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서 TV 토론을 정말 네. 그 제대로 된 이 후보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게 가능한 방식의 네. TV 토론을 한 번만 하고 나면 네. 굉장히 저는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요? 참 좋은데요. 진짜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딱히 필이 오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설명하기도 좀 뭐하고 똑똑해 보이고 강단 있고 깨끗해 보이기도 하는데 뭐랄까 대통령 하기에는 2%는 부족해 보인다고 할까요? 팩트 진검 승부 두 번째 검증 키워드 존재감.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 글쎄, 유승민은 2% 부족하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고재열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뭐 괜찮은 후보인데 아마 이 후보 지지율은 5월 9일부터 오르기 오를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정치인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서 그 메시지를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뭐 정치인은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승민에 대한 어떤 인식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한데 특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방이 없다, 혹은 이제 이를테면은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연정이라는 아주 큰 기술을 걸어서 어떤 그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유승민 후보는 지금 빨리 있는 구도에서 본인의 목도 다 못 찾아 먹는 거는 뭔가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어떤 이게 메시지력, 그리고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부분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마치 이렇게 어떤 이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연예인인데 정체성이 이렇게 프로듀서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앞에 나와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누군가에게 플레이를 양보하고 있고 본인은 그냥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참 안타까운 대목이긴 한데, 예를 드신 안희정의 대연정. 네. 사실 대연정이라는 게 무슨 정책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정치공학적인 구도잖아요. 예. 그게 과연 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한테 필요한 컨텐츠일까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심이 되고요. 예. 왜 유시민 전 장관이 왜 큰 기술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과연 큰 기술 걸어서 대통령 되셨던 분들이 역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당선은 됐지만 과연 대통령으로서 성공하셨는지 저는 그걸 반문을 하고 싶고요. 저는 국민들이 알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얼마나 국민들의 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과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그걸 국민들한테 여쭙고 싶고요.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내고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누가 가장 많이 하는지, 누가 그런 해법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주십사 하는 그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청취자 전화에서도 나왔지만 김성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술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진수희 본부장님은 이제 부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거는 유일하게 이번 그 대선 관련해서 단일화나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여지는 이쪽에 있고, 거기에서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지금은 열려 있는 상태로 봐야 될 거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각자의 상대방들이 이 단일화가 상당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이제 마지막 구분응선에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런 경우에 바른정당과 이런 단일화 후보가 이루어지면 수권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급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당선에 상당한 교두보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다시 바른정당을 불러들일 수만 있다면 본인이 어떤 그 당에서의 입지가 급상승해서 비록 어떤 최종 당선이 안 되더라도 다시 보수의 구심이 되고 어떤 큰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유일하게 지금 공학적으로 발생할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이제 그 여지, 이제 기술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 이거는 더 이상 제가 언급하고 싶질 않고요. 홍준표 후보를 왜 이렇게 싫어? 아니, 2007년 때는 아군이셨잖아요. 근데 뭐 후보 자신이 워낙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 위반해서 지금 탄핵까지 당한 마당에 또 후보로 선출했다는 분이 지금 법률 위반으로 3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후보를 선출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단 안철수. 그래도 또 다음에 같이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물론 자유한국당의 전 의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쪽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연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후보 쪽에서는 단일화 이럴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나 연대 이야기는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쪽에서 좋다, 우리 그거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그쪽에서 이제 얘기할 차례지 그쪽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막 뭐라 그럴까요? 애원하듯이 그럴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태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지금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얼추 듣기에 뉘앙스로도 그러니까
이 진수희 본부장님은 가능성을 안철수 후보한테 더 열어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근데 이제 태생적인 어떤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바른정당의 정치인들은 어떤 영남권 기반했던 네. 새누리당에서 왔기 때문에 그쪽에 지역구를 두거나 그쪽 정서에 가까우신 분들은 사실은 어쨌든 국민의당은 호남 기반 당이어서 네. 그쪽과 어떤 연대를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이제 본인한테 어떤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수도권 기반 하시는 또 바른정당 정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보수 재정립에서 이렇게 지역구도도 극복하면서 괜찮은 수다. 가지고 서로 입장에 따라서 네. 네. 어느 쪽과의 아니라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안에서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서로 다른 입장이 있긴 예.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른정당의 구성원들은 영남은 좀 소수예요. 예. 서울 수도권이 더 네. 다수죠. 예, 예.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더 진전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걸 진전시킬 지금 시점도 저는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예, 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지적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또 엄친아 이미지를 네, 네. 유승민 후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엄친아 무슨 금수저. 금수저. 이거는 그 자체가 흠이 될 수는 없고요. 예. 부모를 자식이 선택할 수는 없지 않는 겁니까?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이후에 본인의 삶이라든지 행적 이런 거를 따져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예. 예, 불가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네.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네. 두 번째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검증 키워드 2% 부족하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검증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은 본인이 표방하는 따뜻한 보수라는 철학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효율을 살릴 분야는 살리고 또 현재 심각한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및 노동정책도 지시하고 있고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도 고심한 흔적이 보여서 신뢰가 가던데 앞으로 보수 쪽 후보로 더 선전하셨으면 합니다. 팩트 진검승부 세 번째 검증 키워드 공약. 경제는 진보인데 안보는 보수다. 유승민의 정책 공약 검증. 네, 유승민 후보의 정책 공약 검증입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고재열 기자. 네. 개혁적 보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수사학인데 이게 또 개혁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이제 개혁적 보수라는 이제 그런 이 수식어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진보적으로 보이는 특히 이제 경제 공약에서 그거는 공약으로만 단지 그렇게 진보적인 게 아니라 경제학자로서 이전에 이제 걸었던 그 일련의 과정이 진보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재벌개혁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안보는 또 한 축으로 이렇게 국방위에서 오래 있으면서 국방위원장도 거치면서, 그리고 또 드물게 예전 새누리당 정치인들 중에 드물게 현역 복무를 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드물게. 드물다는 표현이 좀 아프네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본인의 맥락 두 가지가 다 서 있어서 그런데 이런 유권자들은 한쪽밖에 안 읽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복합해서 어떤 카푸치노처럼 네. 예, 그 안보적인 보수와 경제적인 진보 이 부분들이 어떤 재미있는 후보가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선명하게 읽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은 개혁적 보수라고 했을 때 개혁적이라는 말은 저는 불필요한 수사 같아요. 예. 보수라고 하면 지키기 위해서 뭘 계속 바꿔 나가야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의 보수가 워낙 바꾸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수구적인 보수였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지탄도 받고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 네. 지금 사실은 그 유승민 후보는
정말 보수의 모습. 이제 개혁적인 예. 굳이 개혁적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런 네. 보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나 또 안보 위기, 게다가 공동체 위기 특히 그것까지를 감안하면 이제는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공동체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복지에서 최소한 중복지 수준을 가야 이 양극화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나올 것이고,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저출산 문제도 공동체 위기의 커다란 원인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보수 쪽에서 나오기 힘들었던 정책 대안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혁적 보수 그룹 보수도 놓치고 이쪽 그 중간이나 이 예. 좌쪽에 있는 표도 놓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수표도 구하고 중도나 좌파 쪽 이 관심이나 지지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믿고 싶은데 예. 지금은 단지 그게 아니고 워낙에 탄핵의 여파라든지 이제 정권 교체 분위기가 워낙에 이제 강하게 확산되어 있는 터라 이 유승민 후보의 그 진정성이 있는 정책들 이게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지금 당면한 세 가지의 위기,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제대로 이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아쉽고요. 현장에 가면 아우 후보 참 아까운 후보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개혁적 보수군데 이게 어떤 것인지 유권자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이런 경우 이를테면 18세 이상으로 이제 선거권, 선거 연령을 바꾸자라는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바른정당도 긍정적이다가 갑자기 좀 또 이렇게 또 부정적이 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여기는 그냥 통일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 정립됐구나. 그런 느낌을 그래서 그런 것에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거는 뭐 그 지적은 정말 그 받아들이고요. 그 분당돼서 나오면서 당을 창당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딱 부딪힌 게 18세 선거 연령 인하, 그다음에 이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공수처 설치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유감이고요. 우리 유 후보도 그 두 가지 반드시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이 소수 의견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당론 확정을 못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이게 조금 유권자들을 실망하게 만들면서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좀 기대했던 것 못 미치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유승민 후보는 하여튼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18세 인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그런 개혁 과제죠. 일종의 뭐 그 안희정 지사가 이제 수사학에서 개혁 과제에 동의하면 뭐 대연장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이제 분리해서 나와서 당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그 개혁 과제들 몇 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여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부터 그러면 몇 개 허들을 넘어서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시켜내고 여기 와서 이 허들을 넘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엔진이 됐을 텐데 스스로 자중질환 그러면 넘었던 허들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컨센서스를 만들어져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혁 과제를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이다 하는 것들이 그 개혁 과제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이제 남경필 지사도 후보로 나와 있었고 유승민 후보. 그러니까 그 두 후보들의 정책 공약 속에서는 상당히 개혁 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인정하죠. 때로는 뭐 안철수 후보보다 더. 특히 이제 저성장, 저출산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육아 관련한 거라든지 혁신 성장 그 창업 관련한 거라든지 그런 후보들을 통한 과제들은 상당히 그 개혁적인 그런 과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복지를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은 퍼주기에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하다가 지금 바른정당은 그 복지에 이제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그 부분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분리되면서 네. 좀 달라진. 네네. 아니, 그 후보가 공동체 위기 상황을 굉장히 그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양극화를 조금은 해소한다든지 이 저출산 문제를 뛰어넘어야 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저복지 수준으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은 부담을 있는 분들이 부담을 더 하더라도 중복지 수준 정도는 가야 예.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 출산 문제가 다소 풀리면서 공동체 위기를 좀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죠. 네, 늘 이 시간이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7일 전쟁이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7일 남겨두고 아마 이 표심은 결정을 할 것 같다. 보수하기 나름이다. 앞으로 보수에게도 기회가 있다 없다. 있죠. 있다고 예. 보시죠. 네. 그렇다 그러면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동의를 합니다. 예. 문과 안은 절대 안정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뭐 유승민 후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선대 본부장이시니까 예, 예. 같은 네, 페이지에 그렇습니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김무성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무성 대표는 제가 깊이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예. 1225번님 문자를 보내주시고 제가 그냥 문자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1분 남겨놓고 우리 진 본부장께 나름대로 간략하게 요약을 좀 부탁드려야 돼서요. 네. 보수의 80%는 유승민 후보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8061번님 어른 모두 대구 영남권이신데 이분들이 정책적인 비책을 좀 궁금해하십니다. 3799번님 사람이 중요한 것 같은데 유승민 후보 그 주변에는 사람이 안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가름으로 말씀 한번 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지지율 때문에 아마 사람이 안 모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지지율 앞으로 상승을 하면 네. 예,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총괄 본부장으로서 네. 청취자분들에게 부탁 말씀 간단하게. 지금 유승민 후보는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겪어본 제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대통령이면서 지금 세 가지 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를 극복할 예. 그런 해법을 가지고 있는 지금 꼭 필요한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오늘은 유승민 캠프 총괄 본부장 맡고 있는 진수희 전 장관 모시고 유승민 후보 고지열 기자와 함께 검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안홍진, 전소연,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